사람을 보는 눈은 나이로도 경험으로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고요한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스쳐갑니다. 철학자들은 그 장면을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말이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 누구나 처음엔 웃으며 다가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어색한 인사를 건네며 마치 오래된 벗처럼 이야기를 나누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말보다 표정이, 표정보다 침묵이 그 사람의 진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한 가지를 주목했습니다. 사람은 괴로울 때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땐 누구나 예의 바르지만 막다른 골목에서 상처받은 순간에 진심은 숨어 있지 않고 드러나니까요. 스스로를 철인이라 부른 한 스토아 철학자는 고통 앞에서 허둥대는 사람의 마음을 거울 없는 방에 갇힌 아이 같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비춰볼 수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 채 그저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존재. 반대로 말없이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을 감추려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누구에게도 떠넘기지 않으려는 마음이죠. 그런 사람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옆에 있으면 평온해집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통을 말할 수조차 없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살면서 누구나 흔들립니다. 그럴 때 곁에 있는 이가 조용히 손을 잡아주거나 한 걸음 물러서 주거나 그 마음 하나로 그 사람의 철학은 전해집니다. 어느 노철학자는 말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고요할 때 무너지는 사람을 보라고. 고통 앞에서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에게도 나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은 결국 남에게도 따뜻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볼 땐 그가 괴로울 때 어떤 눈빛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당신이 믿고 싶은 사람은 괴로울 때 타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손가락을 자기 가슴으로 돌릴 줄 아는 사람입니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짜 사람은 괴로울 때 드러난다고. 말이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고. 사유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곁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평소의 말보다 작별 인사를 기억하라.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마지막 순간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기억은 이상하게도 처음보다 끝에 집착하지요. 그가 남긴 한마디,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침묵. 그게 마음을 오래 흔들어 놓습니다. 철학자들은 작별의 순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떠날 때 드러나는 태도에는 그 사람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보았지요.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앞두고도 제자들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원망이 아닌 빚을 갚아야 한다는 잔잔한 의무감이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 단단한 침착함을 보여준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별 앞에서 분노를 토하고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책임을 미룹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평소 말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진심은 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작별을 겪었나요? 그때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련을 남기지 않기 위해 더 상처 주는 말을 던진 적은 없었는지요? 노자는 떠나는 법을 아는 이가 머무는 법도 아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물 흐르듯 사라질 줄 아는 이, 소리 없이 등을 돌릴 줄 아는 이가 결국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남긴다고요. 작별의 순간은 모든 관계의 거울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 품위, 자기 통제가 가장 짙게 드러나는 순간이죠. 사람을 볼 땐 그가 떠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보십시오. 어떤 말로 인사를 남기는지, 어떻게 관계를 마무리 짓는지를요.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한 사람을 기억하고 싶다면
그가 남긴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보라고. 당신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어떤 마지막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철학입니다. 사유하십시오. 떠날 줄 아는 용기, 그 안에 담긴 깊은 배려와 단호함을. 가진 것보다 나누는 방식을 보라. 누군가가 가진 것을 보면 잠시 부러울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외모, 재산, 지식, 지위까지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대단해 보이지요.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짜 사람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나누는가로 판단하라고. 부자가 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으로 우월함을 드러내는 순간 그 따뜻함은 추위가 됩니다. 가난한 이가 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시선을, 온기를 건네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지만 가장 귀한 것을 내놓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넘침을 견디지 못할 때 나누려 한다고. 자기 안에 넘치는 것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가두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사랑이든 지식이든 용기든 말입니다. 누군가는 작은 것을 나누며도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누군가는 큰 것을 나누면서도 계산서처럼 내미는 태도를 가집니다. 철학자들은 이 차이를 분명히 봤습니다. 나눔이란 결국 어떻게의 문제라고요. 그 사람이 건네는 말투, 손끝의 망설임, 눈빛의 깊이 속에 진심이 스며들어 있다고.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나누고 있나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알아야 해.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건 나눔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사람을 볼 땐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흘려보내는지를 보십시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단단한 철학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넘치는 것을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그 흘려보낸 마음이 어떤 기억으로 남고 있는지 조용히 사유해 보십시오. 평화로울 때보다 분노할 때를 보라. 사람은 분노할 때 본색을 드러냅니다. 말은 거칠어지고 손은 불안하게 움직이며 그토록 쌓아온 품격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질이 분노의 순간에 가장 투명하게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엔 더 이상 가릴 의지도 여유도 없기 때문이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분노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실수에도 폭발하고 누군가는 끝까지 견디다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분노를 느끼면서도 그 분노가 누구에게 어떤 상처가 될지를 고요히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보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분노조차 품위 있게 다룹니다. 단단하게 속을 끓이되 결코 타인의 심장을 찌르지 않지요. 철학자들은 경고합니다.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그는 늘 누군가에 의해 감정의 끈을 당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은 분노할 때 어떤 말을 하나요? 그 말이 누군가를 찌르고 나서 뒤늦게 후회한 적은 없나요? 사람을 볼 땐 그가 분노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피하지 않고 직면하되 그 안에서 타인을 지키는 사람. 그가 진짜 자기 철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잠깐의 광기라고. 그 광기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삶의 주도권을 쥔 이라고. 사유하십시오. 당신의 분노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그 분노가 당신을 얼마나 흔드는지, 말의 무게보다 침묵의 깊이를 보라. 사람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안부를 묻고 의견을 내고 사랑을 고백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가 하지 않은 말, 그 침묵 속에 담긴 것이라고. 노자는 말이 많을수록 진실은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두려울수록 말이 많아지고 스스로 불안할수록 자꾸 해명을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묻지 않아도 알아차리는 사람은 말보다 마음의 온도를 믿는 이들입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지금 말하면 상처가 될 걸 알기에, 지금은 기다릴 때임을 알기에 그 사람은 침묵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참된 지혜는 말의 수가 아니라 침묵의 질에서 드러난다고. 그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기의 철학을 지킨다고요. 당신은 얼마나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인가요?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끼어들고 상처받은 마음을 변명으로 덮은 적은 없나요? 사람을 볼 땐 그가 침묵하는 순간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누군가는 침묵으로 책임을 피하지만 누군가는 침묵으로 타인을 품습니다. 둘은 전혀 다른 무게입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침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말의 무게를 안다고. 당신은 지금 어떤 말 대신 어떤 마음을 감추고 있습니까? 그 침묵의 깊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유하십시오. 말하지 않은 순간들 속에서 당신은 어떤 철학을 선택했는지, 당신이 가는 길 끝에 무엇이 남는가를 보라. 누구나 길을 걷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망대로.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조용히 뒷걸음칩니다. 어떤 길은 화려하지만 짧고 어떤 길은 고요하지만 오래갑니다. 철학자들은 길의 시작보다 그 끝에 무엇이 남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 어떤 흔적이 남았는가.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철학이라고. 가진 것보다, 말보다, 지식보다 더 깊은 건 그 사람이 남긴 흔적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와의 만남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 그는 걸음을 조심스럽게 걸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림자가 누군가를 밟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히 내디딘 사람이죠. 반대로 많은 걸 이룬 것처럼 보여도 그의 자리에 남은 건 상처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말보다, 업적보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공기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사람을 볼 땐 그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에 남긴 것을 보라고. 그래서 철학자들은 묻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 끝에 무엇이 남는가라고. 칭찬입니까? 그리움입니까? 혹은 조용한 후회입니까? 사람을 볼 땐 그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그의 길 위에 누가 남아 있었는지를 보십시오. 사유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어떤 흔적을 남기며 어떤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 사람의 마음은 한낮바람 같아서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믿으려 할수록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으로 확인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가 나에게 얼마나 진심인지를. 하지만 철학자들은 전혀 다른 곳을 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순간은 가장 예상치 못한 찰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볼 땐 그가 기뻐할 때보다 남이 잘 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보십시오. 칭찬을 받을 때보다 누군가 박수 받을 때 한 발 물러서 있는 그 사람의 침묵 속에 진심이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였던 동료가 앞서갈 때 질투 아닌 응원을 보내는 사람. 그는 이미 자기 세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작은 성취에도 큰 허세를 부리는 사람. 남의 영광을 견디지 못하고 애써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 그는 아직 자기 안의 결핍에 머무는 이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간은
자신보다 더 큰 이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 마음의 여유, 자기 자리를 지키며도 남의 빛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시선. 그것이 곧 철학입니다. 사람을 볼 땐 그가 남의 성공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자신의 그릇을 감추지 않고 남의 그릇을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깊은 존엄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유하십시오. 누군가가 빛날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떤 모양으로 일렁이는지.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 하나가 오래도록 누군가의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볼 땐 그가 상처를 준 뒤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라고. 사과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에 담긴 태도는 모두가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상대의 반응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왜 이렇게 예민하지? 그런 마음으로 내미는 사과는 이미 책임을 벗어던진 말장난에 불과하지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느꼈을 감정에 집중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줬다면 미안하다고. 그 한 문장에 마음의 결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철학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미안한 게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느낄 줄 알아서 미안하다는 마음이 나오는 것. 공자도 말했습니다. 진심은 말보다 앞선다고.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보라고요. 사람을 볼 땐 그가 실수했을 때보다 그 실수를 알아차렸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그 순간의 눈빛, 자세, 말의 높낮이. 그것들이 그 사람의 진짜 철학을 말해줍니다. 사유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당신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낮은 목소리로 전했는지.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흔히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다른 곳을 봅니다. 사람을 볼 땐 그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라고. 누구든 권력 앞에선 조심스럽습니다. 높은 사람에겐 예의를 갖추고 더 강한 이 앞에선 고개를 숙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약자 앞에서는 그 사람의 진심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자신보다 약한 이를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엔 그 어떤 위장도 계산도 들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덕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혼자선 아무리 고결해도 사람 사이에서 무너진다면 그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영혼이라고요. 누군가는 점원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누군가는 청소하는 분을 투명인간처럼 지나칩니다. 그 순간 그는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먼저 인사하고 눈을 맞추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는 사람. 그는 이미 삶의 철학을 품고 살아가는 이입니다. 사람을 볼 땐 그가 높을 때보다 그가 더 낮은 일을 마주했을 때 얼마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를 키우기 위해 누군가를 밟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작은 이들을 품으며 더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사유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어떤 이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누구도 타인의 속을 다 알 수 없고 그저 아주 잠깐 드러난 마음을 조심스레 짐작할 뿐이지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결국 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그가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볼 땐 그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십시오. 누군가는 남 앞에선 근엄하고 친절하지만 혼자일 땐
스스로를 돌보지 않습니다. 무심히 시간을 흘려보내고 자기 감정을 외면하고 자신에게 가장 모질게 굽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을 대할 때도 결국 거칠어집니다. 내면에 틈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결도 쉽게 찢어내니까요. 반대로 혼자 있을 때조차 말을 다듬고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사람은 이미 단단한 중심을 가진 이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세상과도 따뜻한 언어를 나눌 수 있다고요. 사람을 볼 땐 그가 외로울 때 어떤 생각을 꺼내드는지를 보십시오. 혼자 있는 순간에도 품위를 지키는 사람. 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철학입니다. 사유하십시오.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 얼굴이 당신의 진짜입니다.